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2단원, 1단원 총 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등교 수업 때는 3단원 총정리를 한쪽으로 했었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1, 2단원 총정리를 한쪽으로 하게 되면서 총 1단원, 2단원, 3단원에 대한 내용을 두 쪽, 즉 한 장으로 줄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막판 점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요 1단원 총정리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먼저는 저희가 섹션을 좀 나누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형광펜을 들고 형광펜 작업부터 한번 할게요. 다낭식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은 2개, 그리고 다낭식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도 2개,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은 크게 4개,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크게 3개, 요 정도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2단원도 저희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정도니까 어떤 데가 이제 조금 빠지고 어떤 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각 영역당 한 개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갈 수도 있고, 지수법칙 관련된 게 너무 괜찮은 문제가 많다면은 지수법칙 관련해서 뭐 2문제 나오고 대신 뭔가가 나오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하고 조금 더 크게, 제 마음에 들 만큼 지금 안 커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저희가 이제 다낭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다낭식에서는 크게 2가지,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다낭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법칙부터 뭘 배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배웠던 지수법칙을 잠깐 쓰자면은, 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계산하라,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유형은 단순 적용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얘도 한번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했다는 거고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했다고 하는 거니까 2를 총 몇 번 곱했느냐를 해보면 5번이다 라고 결론이 나온다 라고 했었죠. 여기는 이 지수는 이제 몇 번 곱했는가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2랑 3을 더해야 5가 나와서 요런 경우가 나오면 앞을 이렇게 위를 더해주면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지수 법칙의 하나가 나올 수가 있었죠. 반대로는 이제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요거를 좀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게 칠판이었으면 몇 번 지우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좀 필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를 3번 곱한 거를 뭘로 나누냐면 2를 2번 곱한 걸로 나눠라 라는 거죠. 약분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1만 남아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빼주면 1이 나오는구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n-n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상황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수가 큰 경우에.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지수가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2를 2번 곱한 거를 2를 3번 곱한 걸로 나누다 보니까 2의 1승 분의 1이라고 이제 분모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지수가 커지게 될 때는 분모 형태가 되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더라 라고까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같아요 하려면 뭐예요? 1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m하고 n하고 똑같을 때, 그래서 a의 제로가 나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조금 크게 쓰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a랑 뭐 b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요렇게 분배가 되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x, y 제곱, z 세제곱을 세제곱해봐 이런 게 있을 때 얼마만큼 분배돼야 되느냐? 보이는 모든 애한테 전부 다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애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 숫자 보이지? x 보이지? y 제곱 보이지? z 세제곱 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전부 여기 3을 전부 곱해주는 거야. 너의 3, 너는 곱하기 3, 너도 곱하기 3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x 3, y 6, z 9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법칙 그 계산에서 제일 실수가 많은 부분은 이 부분이고 어디서 실수가 제일 많냐? 부호 계산 혹은 숫자 계산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더라. 그런 부분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법칙 관련해서 이제 응용 문제도 제가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이제 응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냐면, 일단은 뭐 자릿수를 구하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릿수. 얘 지금 몇 자릿수야? 뭐 요런 자릿수 문제. 잘 기억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막 뭔가를 정리를 했어요. 막 정리를 했더니 뭐 374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뭐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정리하면 374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은 여기다 쓸게. 10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2 곱하기 5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이나 2 곱하기 5의 제곱이나 똑같이 되어서 2제곱 곱하기 5제곱이나 10의 제곱이나 똑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보면 3741에 공이 2개 붙어서 총 4 더하기 2에서 6자리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네가 지금 4자리니까 4 여기 지금 공이 2개 붙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2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구해주시면 됐었던 자릿수 유형 문제도 있었고요. 시안에서 푸는 유형도 있었어요. 4번, 5번 유형들을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3의 세제곱을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물어보는 거야. 45를 A를 이용해서 나타내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요. 54를 왜 안 돼? 54를 A를 이용해서 나타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의 세제곱이 27이잖아요. 54라고 하는 건 27 곱하기 2인데 여기 27을 A라고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2A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해주는 그런 유형들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그런 유형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제가 지금 적어드린 얘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기억이 안 날까봐 쓴 거니까 이걸 굳이 다 똑같이 하나하나 받아 적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딱 봐서 나 이런 거 풀 수 있겠다 하면 그냥 요것만 적어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배웠던 것을 복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곱하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계산하는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지수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단항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무조건 진짜로 곱이나 나누기로만 이루어진 식이 단항식이에요. 그런데 다항식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더하기나 빼기가 보이면 그게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즉 저희가 이제 식을 봤는데 하나의 덩어리예요. 근데 이거 여기 예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을 하나 보는데 더하기가 보인다든지 식을 하나 보는데
더하기나 빼기가 보이는, 이러면 다항식인 거예요. 그 외에 더하기나 빼기가 안 보이면 단항식이라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 그때 해법은 무엇이냐? 무조건 끼리끼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무조건 곱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숫자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x는 x끼리 곱해서 x의 결과가, 또 y는 y끼리 곱해서 y의 결과가 나오는 끼리끼리를 항상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보면 얘네 지금 곱하기밖에 없는 거야. 전부 다 곱하기야. 그래서 일단 숫자는 숫자끼리 2, 3은 6을 딱 곱해놓고 그 다음 알파벳 순서로 A는 한 번 곱해진 거 있고 B는 한 번 곱해진 거 있구나 라고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다항식, 이제 덧셈이나 뺄셈이 보이는 다항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무조건 다항식은 무조건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을 무조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분배를 하실 때에는 이 괄호에서 벗어난 아이가 괄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 괄호, 첫 번째 괄호, 왜 이래? 첫 번째 괄호에다가 곱하기, 이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곱하기 2a, 여기 더하기와 더하기 3b가 오고 곱하기 2a 이렇게 와주시면 된다고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괄호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전부 다 2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로 분배. 여기도 괄호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이 항상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계산해 볼게요. 자, 분배 법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다음으로는 단항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식에는 곱하기밖에 안 보여요. 더하기나 빼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단항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데 A가 2번 곱해지니까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6, A 한번, B 한번 이렇게 나란히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나 빼기로 나누어진 부분에서 잠깐 잘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는 2밖에 없으니까 2, 문자는 A 하나니까 A. 더하기 숫자 앞에 쓰고 문자 뒤에 쓰고 곱하기는 생략 그치? 빼기 3a 그쵸? 더하기 3b 라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에서 만약에 문자가 같은 것이 보인다. 여기 a 문자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그 문자 이렇게 일단 써주고 숫자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같은 A를 가진 그 숫자를 여기 앞에다가 쓰세요. 2 빼기 3으로 이렇게. 네, 같은 B라는 문자를 가진 거를 요 뒤에 숫자끼리 이렇게 써주세요. 숫자끼리 이제 계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해보면 마이너스 A, 잘렸다. 더하기 5B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즉 시험 문제를 이제 내려면 아무래도 좀 계산이 복잡한 부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팅을 먼저 해보자면은 이런 더하기나 오늘 왜 이렇게 나의 말을 안 듣지? 더하기나 빼기가 보이는 이런 다항식을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만약에 하셨잖아요. 다항식을 발견하시면 제일 먼저는 분배 법칙을 해주셔야 돼요. 분배 법칙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단항식의 계산으로 끼리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끼리끼리 곱하기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같다면 그러면 이제 숫자끼리만 계산을 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숫자끼리 다시 덧셈 뺄셈 계산 요렇게 단항식에서 끼리끼리 라는 거는 곱셈이나 나눗셈이고 이제 단항식의 작업을 다 거친 상태에서 그 다음 정리를 해 주실 때에는 숫자끼리 더하거나 빼면서 끼리끼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좀 약하다.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교과서 문제를 모조리 풀어보시면 100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라고 된 거 있죠? 이거는 과제예요. 오늘 밴드에다가 과제를 해서 답이 뭔지 띡 이렇게
써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남겨두고 답 아직 공개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1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1차 부등식은 일단 뭐 유형으로 따지자면은 1차 부등식을 골라봐. 1차 부등식은 몇 개? 1차 부등식이 될 조건은 등등등등 이제 되게 많은 1차 부등식이란 뜻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으면 되냐면요. x에 대한 1차 식과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있고 그냥 부등호가 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즉 이것이 1차 부등식인가 x가 일단 살아있는지 체크, 부등식이 있는지 부등호가 있는지 체크, 숫자가 있는지 체크 그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와 오늘 진짜 말 잘 안 들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는 뭐 요런 식이 하나 있겠고 2x 마이너스 1x 플러스 x 플러스 1은 뭐 이런 식이 있겠죠. 얘네를 일단 정리를 쫙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는 xx 사라지면서 숫자 5만 남아요. 그래서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얘도 한번 저희가 해보면 아까도 이제 요 바로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덧셈이나 뺄셈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 문자를 공통된 거 하나 써주시고 그 앞에 숫자끼리 계산한다 했잖아요. 2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결국 2예요. 2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x 살아있네, 부등호 있네, 숫자 있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차 부등식이야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식 관련된 1차 부등식 모양 관련된 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 성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너네들도 이렇게 묶어놨을 테니까 나도 묶어놓을게. 성질. 부등식의 성질은 기억하실 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크게 써놓읍시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식 음수를 곱하게 되면 혹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무조건 부등호 부호는 반대로 뒤바뀐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a라고 하는 게 b보다 크다고 했었어. 근데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3도 곱할 수 있고 2분의 3도 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분의 1도 곱할 수가 있고 양변에 똑같이 거기다가 뭐 숫자들을 뭐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빼면서 식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은 원래 주어졌던 A랑 B 그 앞에 플러스가 곱해졌는지 마이너스가 곱해졌는지만 보면 돼요. A랑 B 앞에 플러스가 곱해졌으면 그대로 가고요. A랑 B 앞에 플러스가 곱해졌으면 그대로 가고요. A랑 B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을 경우에는 반대가 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아무리 복잡한 게 따라 붙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간단합니다. 방법은 일단은 왼편 이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죠. 좌변에다가는 전부 문자를 전부 몰아놔야 돼. 이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도 전부 숫자를 이항해서 몰아 놓으셔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궁금한 건 x가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작냐이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여기로 가실 때는 요 x 앞에 붙은 x 앞에 이 네모의 숫자로 양변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서 보죠. 저희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뭐 2x 플러스 3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왼쪽에다 저는 전부 문자만 일단 몰아 놓겠습니다. 2x 왼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플러스 x 넘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1 요거 그대로 오고 플러스 3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다음 정리 정리는 이제 다항식 계산이죠. 똑같은 x가 있기 때문에 x 써주고 숫자끼리 계산 2 빼기 1, 1x가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은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지점보다 큰 마이너스 1, 0, 1, 2들이 있는 그런 방향이야 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뭐 3x가 뭐 9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x이기 때문에 여기 x 앞에 붙은 3으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야. x 앞에 있는 숫자를 양변 나눠라. 그래서 1을 만들고 이걸 3을 이렇게 나눠서 만들면 3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활용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여기 대단원 마무리 9번, 12번 말고도 저희가 이제 교과서 페이지에서 뭐 거속시 등등 여러 가지도 배웠고 중단원 마무리에서도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나는 활용을 전부 맞겠다 이런 친구들은 한번 교과서 전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는 이 대단원 마무리 말고도 중단원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의 뭐 예제, 유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잘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기 부등식 활용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필기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트 필기에서 보시면은 뭐 크지 않다, 뭐 넘지 않다, 뭐 이내에 이런 표현들 관련해서 부등식 정리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여기 적어 놓으시고 잊지 않도록 좀 유념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죠. 일단 1차 방정식에서 어떤 유형들이 나올 수 있냐면 1차 방정식인 거를 1방을 찾아라. 아니면 1차 방정식은 몇 개야? 아니면 1차 방정식이 될 조건은 뭐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1차 방정식은 x, y 등호가 살아있나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찾고 몇 개고 이런 거 택할 때는 정리 잘 하셔서 x, y 등호가 살아있는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x 플러스 y는 0 이런 경우를 정리를 해보면 y는 0밖에 없기 때문에 x가 없어요. 그럴 때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 앞에 숫자 곱해졌고 y 앞에 숫자 곱해졌고 뒤에 이제 숫자가 있는 이런 형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랑 y는 무조건 살아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진 a가 y 앞에 곱해진 b가 절대로 0이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구해봐. 그러면 x 앞에 곱해진 수가 0이 아니야.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바로 풀릴 겁니다. 해 관련된 문제 유형도 한번 볼게요. 해가 이걸 지난다. 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해가 어떤 순서상을 지난다. 만약에 이러한 유형이 나왔다면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대입을 하면 되느냐? x자리에다 2를 넣고 y자리에다 3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를 구하라 라는 유형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가감법으로 사실은 다 풀리고요. 아주 복잡한 경우에만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감법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 복잡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예를 들어 소수면 곱하기 10, 곱하기 100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분수 같은 경우는 분모를 죽일 수 있는 걸 곱해주셔서 간단하게 만들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분배 법칙을 해서 해야 되는데 괄호를 푸는 그 순서는 첫 번째는 소괄호고요. 두 번째는 중괄호 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괄호를 풀면서 괄호를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교과서 예제 유자래. 예제나 유제를 이제 풀어주셔야 하고 내가 1차 방정식 활용을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은 과감히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조금 빠른 스피드를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계속해서는 이제 1단원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 순환소수랑 유한소수입니다. 순환소수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점찍기, 그러니까 순환 마디를 소재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0.636363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에 6과 3에다가만 점 찍어서 표현하고 0.12345, 12345 이렇게 5개씩 반복될 때는 1과 5에다가만 점을 찍어주시면 되는 순환 마디를 찾고 점 찍고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순환소수에서 응용이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의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0번째에 오는 소수는 뭐야? 어떤 수야? 뭐 그런 것들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얘가 뭐 이렇게 5개씩 돌아가는데 100번째에는 뭐가 오니? 그런 유형들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들 관련해서 풀이법은 제가 역시 여기도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해드렸던 게 있어서 거기를 좀 잘 적어놔 보세요. 만약에 이제 100번째 수를 물어봤다. 그럼 100이라고 하는 수를 순환 마디로 나눠줬을 때 그때 나머지 관련해서 답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한소수 관련돼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약분을 했을 때 분모에 남아있는 것이 2에 대한 것이나 5에 대한 것들만 이것만 있어야지만 유한소수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어떤 분수가 있어요. 3 곱하기 11 곱하기 7 곱하기 9 곱하기 뭐 4 분의 뭐. 근데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 녀석이 지금 유한소수가 되느냐. 요런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분모에는 2나 4나 8이나 그런 것들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4만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나머지 불청객이 이 네모가 되어서 이 불청객을 전부 죽여버리면 되겠죠. 이 네모에 대한 정답은 3 곱하기 11 곱하기 7 곱하기 9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유한소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유형은 고작 요 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순환소수에서 한 가지 빼먹었다. 어떤 거였냐면 공식 이용하는 문제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를 좀 지울게요. 순환소수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 공식인데 0.a 땡 이런 거는 우리 9분의 a로 나타냈었고 0.ab 땡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99분의 ab로 나타냈었습니다. 그쵸? 근데 0.a, b, c, d가 있는데 c랑 d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일단 맨 위를 보아서 맨 위에서 지금 땡이 2개밖에 없죠. 소수점 아래로 4자리 중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99 빵빵 분해 라고 해주셔야 되고 분자를 쓸 때는 일단 보이는 거 전부 다 쓰고 a, b, c, d 전부 다 쓰고 순환하지 않는 배짱이 같은 이렇게 계속 일하지 않는 녀석들만 빼주시면 되는 거였다라고 저희가 공식까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